예, 두 번째 영끌 인터뷰에서는 대선 예비 후보입니다. 아직 등록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관심이 많았던 분입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 대선 출마를 밝히셨습니다. 대선 초선 의원이신데 물론 뭐 영선 야당 대표도 있으니까요. 대선에 내가 나가야겠다 결심하게 된 계기는 가장 큰 건 뭡니까? 뭐 특별한 계기라기보다요. 예. 제가 이 과정을 쭉 보다 보니 이 정권을 지키는 분들 또 되찾아오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분노로 맞서고 계셔서 저는 사실 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제 지난번 선거도 참 후다닥 지나갔기 때문에 이 5년마다 돌아오는 대선을 잘 우리 미래를 위한 얘기를 좀 담론을 만들어야 되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10년 만에 돌아왔으니 예. 좀 미래와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선거가 돼야 되겠다. 그 얘기를 제가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선거로 계속 대통령을 뽑는데 어떻게 못 살겠다 갈아보자. 요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뭐 같은 정권 내에서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 이후에 박근혜 후보가 나왔을 때도 똑같은 논리였고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야권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가장 여론조사상 높게 나오는데 역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슬로건으로 걸었습니다. 미래는 없고 과거만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도 되면 안 됩니까? 저는 그분이 지금 우리 범야권에서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정권 교체 의지를 이렇게 모아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 거 맞아요. 그런데 그분도 제가 볼 때는 미래에 대한 담론을 보완해야 되고 경선 과정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서로 경쟁을 통해서 서로를 채워가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만약 채우는 모습을 안 보이고 계속 강조한 건 왜냐면 반드시 정권 교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돼 있고 미래는 예를 들어 희망, 뭐 청년, 추상적인 단어밖에 현재까지는 없거든요. 만일 계속 그 모습이라면 대선 후보로서 자질이 없는 건가요? 윤 후보는? 그건 국민들이 선택하실 텐데 그분이 그렇게 채워가도록 제가 끊임없이 예. 끊임없이 미래와 청년에 대한 담론을 우리 나눠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예전에 통화하전에 만나보셨던가요? 그때 제가 지금 만났었죠. 네, 만나시죠. 네네. 그때는 그런 이분은 미래 담론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이제 그분하고 만난 얘기는 제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 그런데 저는 좋은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뭐 많은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예. 굉장히 충실한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준비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준비도 열심히 했고 충실한 분이라는 느낌을 받으셨다. 의원님은 사실 당내 손꼽히는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먼저 주목받았던 게 이른바 임대차 3법 때 국회에서 연설이었죠. 그 연설 잠깐 보고 대정부질문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잠깐 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예. 지금 뭐 TV에 나오신 모습을 쭉 봤는데 본인이 TV에 나온 모습을 보면 또 좀 쑥스럽긴 하죠. 네, 많이 쑥스럽네요.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당시 저 대정부 질문 관심이 많았고 회자도 상당히 많이 됐던데 좀 부끄러워서 잘 안 봤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근데 저 마지막에 막 손을 떠는 장면이 나와서 예. 제가 너무 창피해서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생방송에서는 전혀 뭐 떨지 않고 계시는데 그래. 긴장을 안 하시는군요. 그때도 긴장보다는 말을 하다 보니 화가 나서 긴장해서 떨린 게 아니라 화가 나서 떨린 겁니까? 두 가지 다인 거죠. 말을 하다 보니 점점 더 화가 나고 흥분해서 예. 제가 아마 그 흥분이 손으로 갔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해당 집에 전세를 살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3년 정도 지나면 월세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 그때 전망하신 대로 많이 이번에 됐어요. 대통령이 안 된다면.
이번에 대통령이 안 된다면. 대통령이 안 된다면요? 그렇죠. 그건 어떤 말씀이시죠? 대통령이 되면 전세를 갱신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대선 예비 후보라는 걸 깜빡 잊고, 그렇죠. 대통령이 되면 이제 집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요. 굳이 전세를 구할 필요가 그러니까 없죠. 우리 앵커님이 실수하신 거죠 지금. 제가 실수했습니다. 예. 일단 뭐 아직 그 걱정은 안 하시고 계시겠네요. 네, 뭐 그렇습니다만 최근까지 걱정을 많이 했죠. 저 방송을 할 때는 2년 있다가 나갈 걱정을 하다가 저 법 때문에 4년 있다가 월세로 들어갈 걱정을 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대로 실현이 돼버린 거죠. 사실 안타깝게도. 실제 이제 KDI에 계실 때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를 보고 연구하고 그걸 예측해서 대응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월세 전환을 예측한 것도 그렇게 하신 거고 실제로 최근의 거래량을 보면 전세 거래량은 소폭 1년간 임대차 3법 시행 전후를 비교한 게 있는데 소폭 늘었는데 월세 전환 거래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시행 전 약 9개월, 시행 후 9개월을 비교를 한 건데요. 전세 전환은 4천 건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임대 시장 전체 거래가 늘어난 거죠. 근데 월세 전환은 지금 우측이 월세인데요. 비중이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집 가진 분들이, 그러니까 세를 놓는 분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구체적인 원인은 혹시 뭐라고 보십니까? 저 법에 들어가 있는 갱신 청구나 예. 임대료 상한은 역대 정부가 다 생각을 한 번씩 해봤던 거예요. 해봤는데 왜냐하면 당장 들어오기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예. 해봤지만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난다 그러고 다 접었던 겁니다. 시장의 충격이 그렇죠. 의도하지 않은 바로 갈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게 확실할 예. 때는 이런 방식을 쓰면 전체가 망가지게 돼 있다라는 것을 모든 전문가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저것은 사실 예견된 참사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 전세 시장은 거의 뭐 붕괴 수준입니다. 아까 뭐 요만큼 늘어났다고 하지만 예. 지금 전세 찾으러 가보시면 물건이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집을 사시는 분보다 여유가 더 없을 수 있는데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없기 때문에 더 이제 각박해지는 그런 건데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집값도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일부에서는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해외 국가들을 봐도 그렇고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뭐 유동성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유동성이 크게 문제된 것이 작년 초부터입니다. 예. 그 전에도 사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4년 동안 끊임없이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의 문제는 뒷부분에 있지만 예. 거기다가 다 원인을 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만약 다른 정부가 박근혜 정부였다면 잘 막았을까요? 왜냐하면 유동성 문제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모든 정부가 어려워했던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유동성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예. 거잖아요. 그거는 예. 마지막에 1년 한 4개월 정도의 문제고 그 앞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 정부처럼 시장하고 정면으로 싸우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그렇게 시장과 정면으로 싸우는 스탠스를 취하지는 예.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는 거기다가 이런 비슷한 스탠스를 취해서 아주 역사적인 실패를 본 것이 참여정부 때죠. 예. 참여정부 때의 일을 그대로 이번엔 반복하는 겁니다.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이미 이제 가격은 많이 올랐고요. 윤희숙 의원님이 만일에 대통령이 되시면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 정부가 25번이나 대책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이 정부를 못 믿게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저는 그 신뢰를 되찾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찾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은 정부가 이것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하겠습니다를 국민들한테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그렇죠. 된다. 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은 자력으로 주거를 확보할 수 없는 분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임대주택이나 예. 임대료 보조를 통해서.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시장 친화적으로 돕되 이미 집을 마련하고 계시거나 바꾸고 싶은 분들에게는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런 식의 신호를 분명하게 주는 것이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일단 시장이 자율로 맡겨지면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게 생산과 공급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그래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
곡선이 잘 맞지 않는 상품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대응하기 어려웠던 측면도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빵 발언이 나온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빵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식의 공급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신뢰를 가지고 기대를 하는 게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 계속 세금으로 사람을 잡으려고만 하니까 사람들이 이 정부는 공급에 관심이 없구나 이러고 이 정부 초반부터 집값이 올랐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책 스탠스를 신뢰성 있게 가져가는지가 부동산 정책에선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정부 메시지 신뢰. 정부가 그렇죠. 한번 하면 그리고 제대로 이게 방향성을 먹혀야 잡고 된다. 있다. 그렇죠. 물론 책임감 있게 얘기를 했어도 사실은 처음부터 방향이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잡았기 때문에 신뢰를 못 줬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세금이나 예를 들어 다가구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문제 이런 것도 있고 공급도 있고 어디에 더 초점을 두시나요? 뭐 세금이야 경제력이 늘어나는 것만큼 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예. 갑자기 오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곡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은 안정적인 공급 대책이지요. 거기에 예. 대한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인터뷰에서 윤희숙 의원님은 내가 제일 잘 안다. 제일 잘한다라고는 얘기 안 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제일 잘 안다고는 아니고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잘 아는 내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터뷰의 내용이 당신이 출산과 육아에 경험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저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꼭 자기가 경험한 것만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그렇죠. 차원이었죠.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본질은 예. 젊은 남녀가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꿈꿨던 삶의 형태가 찌그러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찌그러지는 부분을 사실은 안 찌그러지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이나 돌봄 문제 같은 돌봄 거 문제 말인데요. 그리고 자기하고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그 새로운 그룹에 들어가서 그 갈등을 겪는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세대 간의 다양성을 서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포용성도 늘어나야 되죠. 예.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뭔가 제도적인 차별도 없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사회가 여성들에게 또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애를 낳든 안 낳든 당신이 어떤 삶의 형태를 선택하더라도 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젊은 사람들 애 안 낳냐라는 얘기를 그만해야 돼요. 사실은. 사실은 살기 좋은 그러니까 일자리도 많고 집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렇죠. 안 되면 당연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될 텐데 그게 먼저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굉장히 그걸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나라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출산율 정책을 열심히 세우는 나라에선 출산율이 절대로 오르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예. 그 얘기가 지금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이죠. 지금 우리 박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애를 낳으면서 없도록 사교육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어른과 불화하지 않도록 사회 전반적인 틀이 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사실 단기간에 해결하기도 쉽지 않고 물론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부동산 문제만도 너무 어려웠어요. 맞습니다. 일자리라는 건 정부가 한다고 해서도 가장 쉽게 늘릴 수 있는 건 공무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잘해야죠.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됐어요. 나중에 또 좀 길게 모셔서 정청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희숙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